자, 이번 시간에는 구강 내용으로 레이어를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여기에 일단은 기초예제를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여기서 example 4번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여기 완성할 예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스타트. 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 이제 매직 원더 툴로,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이제 AI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흰색 영역이 있으니까 Shift로 지정을 하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샘플 사이즈를요, 포인트 샘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허용치라는 값이 있습니다. 허용치라는 값은 저는 24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런 부분들이 선택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택 기능에서 여기서 Select and Mask 기능을 제가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디테일하게 선택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여기서 사이즈를, 자, 여기 브러쉬 사이즈는 여러분들 거기 그죠?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대괄호를 이렇게 줄이면 브러쉬 사이즈를 줄일 수 있거든요. 최소 사이즈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는 마이너스를 해야겠죠. 기능상으로 살짝씩 클릭 방식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바깥쪽으로 이 플러스 하면서, 플러스가 선택을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씩 선택을 빼 나가시면 부드럽게 터치감을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기능을 사용하던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 시간보다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OK 기능을 누르시면 선택 기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Select and Mask, 여기 이쪽 부분이 좀 선택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기 브러쉬 기능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아무래도 도트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OK 기능을 눌러주시면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는 뭐 지금 표현의 한계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반전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J,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레이어 마스크 기능 우리가 공부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 요거는 그냥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따냈고요. 그럼 자동차가 선택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레이어는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잘 선택이 돼 있죠? 요런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선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를 레이어를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여기서 자동차라는 레이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이동 기능. 이거 왜 안 되죠? 셀렉트, 그죠? 여기가 돼 있고요. 이게 왜 이러죠? 여기에 지금 레이어가 이동 기능이고요. 컨트롤 D 돼 있고, 여기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약간 이제 헷갈리긴 해요.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요거를 이제 뭔가 모션 효과를 줄 텐데, 모션 효과를 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J 기능 눌렀고요.
여기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제가 모션이라고 할게요. 이 모션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내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속도감을 요걸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속도감을 낼 때 여기서 필터에서요. 자, 필터가 어떤 기능이냐면 뭔가 이제 특별한 저희가 카메라의 필터 같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필터 같은 기능들처럼 여기서 뭔가 모션적인 느낌을 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션 블러라고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블러 기능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우시안 블러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 갑자기 여기 대화창이 여기 있는데, 자, 요게 그 레디어스라고 해서 여기 좀 뿌옇게 되는 정도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가우시안 블러거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블러 기능들 중에서 이 모션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블러는 속도감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여기다가 속도감은 한 140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일률적으로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당 기능을 적용하셔갖고, 여기서 지금 레이어, 어제 그 이전 강좌에서 배우셨던 레이어 마스크 기능 있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모션이 2개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레이어 마스크까지 복제하신 다음에, 이때는 2개가 락이 걸려 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뒤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예제를 전체적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 요번에는 마지막 예제로서 제가 준비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는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중간 어떻게 보면 레이어에 대한 기초 예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6번 예제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 5번인데, 그죠? 5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게 레이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건 5번입니다. 자, 5번 예제를 열어보시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예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시면, 자, 그러면 자동차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대한 편집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편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문서 크기를 좀 볼게요. 문서 크기를 좀 봤더니 일단은 40에 25 정도 요거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설정해 보는 걸로 할게요. 40에 25. 자, 문서를 이렇게 열어보고요. 40에 25짜리 문서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기요. 포스터니까 조금 센티미터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일로 만들었고요. 40. 자, 여기는 그 센티미터죠. 그죠? 센티미터. 40cm. 이거 얼마였죠? 여기서 까먹었네요.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가 40에 25, 그죠? 파일에 뉴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센티미터로 바꿔서 40에 25 만들었고요. 25에 75의 해상도로 그냥 갈게요. RGB 요거는 약간 약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그냥 화이트예요. 이렇게 만드시고 일단은 하나씩 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작을 할게요. 자, 뒤에 자동차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는 스타트 경로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카 2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카 2번에 대한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가져오실 때 여기에 대한 편집을 하실 때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때 이렇게 타이틀 영역에다가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C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결과물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장 좀 해볼게요. 여기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라고 해서 저장을 하는 걸로 할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이런 저장하는 버릇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작업을 했는데
요거는 중간 자동차, 그죠? 백그라운드라고. 요거는 이제 레이블을 정하는 버릇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블을 좀 정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어로 적던 한글로 적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중간에 있는 영역은요, 컨트롤 T를 잡으시고 일단 변형을 좀 시켜줄게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좀 키워서 한 200%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200% 이렇게 키워서요, 크기를 조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가로 세로 200%가 되겠죠. 200%를 만드시고요. 엔터. 자,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크기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 조정하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좀 조정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거를 한 20% 정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엔터까지 누르셔야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하나씩 갖고 와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자동차는 저장을 중간중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 한번 요거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선택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매직 원드 툴로, 자, 바깥쪽 부분을 선택했고요. 또 선택했고, 선택했고요. 컨트롤 쉬프트 I,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는 여기까지 하나를 더 쓸 건데, 일단은 얘는 복제할게요. 복제해 놓고 눈을 가리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 더 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 카 1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카 1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시고 반전 기능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전 기능은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반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하신 김에 여기서 크기를, 근데 여기 반전하니까 이렇게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제가 한 80% 정도로 크기 조절을 할게요. 80% 정도로 크기를 조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기능은요, 여기서 컨트롤 J 기능 누르시고요. 여기다가는 그림자라고 쓸게요. 섀도우.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여기에 반전, 요번엔 버티컬 반전을 시킨 거죠. 이렇게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동 기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동 기능으로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섀도우니까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만드신 다음에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살짝이 적용하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시 여기 드래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결합 형식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요거랑 요거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기능들은 요거는 락을 거셔도 돼요. 락을 걸었습니다. 카 1번은 락을 걸었고요.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같이 이동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요거는 지금 여기 안에다가 요건 카 2번이라고 할게요. 카 2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에 원고를 보시면 여기 영역만 딱 보이고 있어요. 그죠? 여기 영역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떤 영역 안에 포함시킬 때가 있습니다. 영역 안에 포함시킬 때 그런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조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기능적으로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셀렉션 기능이 있죠. 셀렉션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런 쉐이프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예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문서에서 여기 저장을 중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크기를 이제 이번에는, 그죠? 400에 800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800에 400 정도 하겠습니다. 800에 600 이렇게 해서 새 창을 하나 준비해 볼게요.
자, 준비했고요. 이건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작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그냥 원이에요. 레이어 1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독특한 색상을 좀 칠해 볼게요. 여기서 저는 빨간색을 칠한 거죠. 이렇게 칠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Alt 딜리트. 색깔 칠해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들어가죠. 그죠?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 칠해지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지금 칠해졌다는 거죠. 그죠? 색깔이 칠해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변형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컨트롤 T를 잡고요. 아까 전에 T를 많이 배웠는데, 줄였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한 25%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변형이 돼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 놓고요. 또 변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비트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재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였다가 다시 키우면 당연히 깨지죠. 그죠? 당연히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이런 기능들을 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비트맵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크기 조정이 그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레이어라는 기능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레이어를 편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실 때는 이때는 여기에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그런 요건인데, 여기서 쉐이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뭐 똑같아 보이죠? 그죠? 여기 또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번 레이어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레이어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여러분들 옵션에 가보시면 쉐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있는 크기처럼 이렇게 크기 변형을 할 수 있죠. 쉬프트 누르고 변형하시면 이게,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엔터 누르고요. 다시 컨트롤 T 하고요. 여기서 변형 단계를 제가 200%를 한번 해볼게요. 200%,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한 500%. 500% 하니까 어떻게 돼요? 500% 했더니 되게 커지죠. 근데 안 깨지죠. 다시 줄여볼게요. 컨트롤 키로 얘는 10%로 줄여보겠습니다. 10%로 줄여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누르고요. 여기에 300%를 이렇게 500% 할까요? 500%를 한 거예요. 5000%가 됐네요. 500%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깨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패스, 이걸 우리가 보통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에 대한 편집 기능들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걸 기능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패스, 보통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걸로 하면 기본적인 이동에 관련된 옵션이 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검은 화살표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패스에 관련된 기능들이 뜨거든요. 이걸 우리가 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거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픽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벡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처럼 레스터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은 비트맵 표현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있는 것처럼 크기를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포토샵처럼 Alt 딜리트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두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에 대한 두께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변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쉐이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완성된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강의란 이유가 요걸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 박스를 쳐야 되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갈 때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치실 텐데, 이때는 아무래도 그 쉐이프 상자로 그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쉐이프를 그렸습니다.
이때는요, 여기서 흰색을 지정하시고, 테두리 선은 검은색인데 이제 여기서 옵션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 놓을게요. 자, 그릴 때는 여기서 이런 픽셀 레이어에 대한 옵션이 드러나요. 아직 안 그려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려 놓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제 픽셀에 관련된 옵션이 뜨죠. 이런 식으로 옵션이 뜨고요. 뭐 여기에 따른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도 다 이제 지금 고급 버전의 옵션입니다. 스트로크 보시면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한 거죠. 1픽셀짜리 도형을 그려 놓고 크기 조정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되시는데, 자,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는 자, 카 1번 여기서 지금 박스라고 할게요. 카 2번 박스죠. 이렇게. 근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만드시고 제작을 하신 다음에 카 2번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하실 때 이런 관계를 만들었는데, 관계를 만드실 때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로 해당 레이어를 지정할 수, 선택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컨트롤로 지정했어요. 지정하시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만드시면 그러면 안에 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영역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있는 레이어를 여기서는 지금처럼 한 20% 정도로 만들까요? 이렇게 지금 한 요건 40%, 요 정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요거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근데 사실은 요게 없으면 여기 흰색이 안 칠해지니까, 그죠? 박스 도형을 위해서 요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쉐이프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쉐이프를 작성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봤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기까지 공부하셨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림자가 쳐져 있는데, 요건 이제 형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자, 여기에 되어 있는 기능들, 요건 좀 크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그냥 갑시다. 이렇게 약간 크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상세적으로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에는 이제 그림자 같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드랍 섀도우를 걸었습니다. 드랍 섀도우는 가장 유명한 기능으로 그림자 같은 걸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낮춰서 이게 그림자의 어둡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한 방향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죠. 저는 120도라고 적었고요. 오른쪽에 Use Global Light라는 게 있죠. 요거는 빛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물체와 그리고 단면 간의 거리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퍼져나가는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6 정도로 지정했고요. 불투명도는 떨어뜨려서 이 정도의 그림자 효과를 지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미세하게 그림자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그림자를 적용해 놓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효과 레이어라고 해서 이펙트라는 게 이게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는 이제 기억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요걸 꺼주시면,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꺼줄 때 기능이고요. 전체적인 이펙트 관리하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어요. 요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그림자 효과로 만들어진 도형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게 어렵죠. 그죠? 기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게 조금 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닌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 드리고요. 자, 이제 예제를 두 번째 거를 이제 요걸 만들고 있는데 좀 완성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예제를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자동차는 이거예요. 열었고요. 포스터 저장해 주세요. 자, 여기를 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너무 블럭 값이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셀렉트 앤 마스크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게 선택이 좀 과하게 됐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브러쉬 같은 걸로 요거를 조금 터치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택을 마이너스로 하시고 툭툭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이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이 오히려 요거는 추가가 되어야겠죠.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러쉬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는 플러스 기능 누르시고요. 이렇게 막대처럼 쫙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이게 잘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시면 선택이 됐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선택이 빠져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고요. 다 하셨으면 OK 누르시면 선택이 됐을 것 같고요. 요런 거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했어요. 그럼 얘는 자동차 일단은 조금 이렇게 놨고요. 카 3번이라고 할게요. 카 3번. 그리고 컨트롤 J에서 카 4번이라고 합시다. 카 4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3번하고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카 3번은 여기 있는 걸로 하고요. 카 4번은 여기 있는 작은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를 조금 한꺼번에 줄여볼까요? 요거를 이제 카 2번이랑요. 여기 요거를 같이 요 결합을 한 다음에 컨트롤 T로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한꺼번에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약간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할 때도 같이 이동되죠, 그죠? 같이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락을 끄시면 또 그죠?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만 키우고 싶다 이러시면 컨트롤 T로 이렇게 키우시는데 요때는 요걸 꺼야겠죠. 포토샵은 이게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요게 기능이 편하긴 한데 요거를 조금 더 결합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락을 거실 것도 괜찮은 기능인데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컨트롤로 지정하신 다음에 레이어 그룹 이것도 좋은 기능이죠. 카 1번 이렇게 하고요. 두 개 기능 잡아놓고 자, 카 2번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제작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능들도 한번 제작해 볼게요.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죠? 이렇게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쉐이프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기억되고 있죠. 여기다가 중간 정도에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이 정도로 드래그 했고요. 자, 여기는 카 3번 여기서 박스라고 할게요.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지금 카 3번을 위치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기능들이 저희가 이제 어려운 기능이 하나가 있어서 이번 시간은 클리핑으로 처리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 마스크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0% 정도 줬고요. 40%.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할게요. 여기도 저희가 컨트롤로 그쪽 영역을 선택했고요. 컨트롤 선택하시고 썸네일 누르시면 그쪽에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처리 이렇게 돼서 드랍 섀도우 하시면 아까 전에 그 기능이 조금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 레이어 여기까지 적용을 한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두 개 정도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제작된 부분을 저희가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학습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